안녕하세요. 2021년 4월 4일 일요일 오후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금 씁쓸한 뉴스인데 최근에 3월 31일에 이사대책 1차 후보지와 주간 단위 주택공급 현황 발표가 3월 31일자 그래서 거의 27번째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사대책과 파리대책 등 또 3월 29일날 대책도 나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많은 대책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되나 여러 가지 불신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LH 사태의 어떤 부패 소식, 그래서 3기 신도시 뭐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타이틀은 7월 사전 청약. 왜냐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올 7월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토지보상이 이제 거의 스탑 상태이죠. 그래서 믿지 마라. 희망 고문. 저랑 또 많은 분들이 이번 LH 사태로 인해서 3기 신도시가 딜레이 될 경우에 최대의 어떤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전 청약을 하기 위해서 전세라도 미리 가서 2년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전세로 들어가신 분이 많죠. 그래서 하남이나 남양주에 전세가 폭등이 됐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고문 믿지 마라. 약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타이틀인데요.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해서 2021년 7월에 이미 이제 추진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 1만 1천, 2021년 9월 달에 남양주 왕숙에 1만 5천, 그 다음에 2021년 11월 이 남양주 왕숙 요거는 왕숙 1지구고요. 2021년 11월에 왕숙 2지구에 2만 4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이 11월이고요. 내년에 남양주 왕숙, 나머지 요것도 이제 왕숙 1지구죠. 가장 거대한 5만 3천 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남 교산, 안산 장상이 나뉘어서 잡혀져 있는데 첫 스타트가 올해 7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지보상 자체가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전 청약을 받기 위해서 미리 실거주 요건 때문에 전세라도 미리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책의 과감한 재검토, 첫 단추부터 좀 잘못되었다 이런 관점들이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출처는 매일경제의 어제자, 토요일자 기사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토지 보상이 끝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뭐 9% 정도 끝난 데도 있는데요. 뭐 나머지 91%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정부는 올해 7월에 즉 2021년 7월에 사전 청약 계획들을 밀어붙인다. 근데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계획대로 된다고 할지 굉장히 그 실용성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자들 중에 3기 신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 청약 기다리시는 분야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김현아 박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지금 정부의 주택은 꼴대를 꼬였다. 왜냐면 시장 경제를 왜곡시켜버렸죠. 수요 공급을 법칙을 해야 되는데 맨큐의 기본 경제학 책에서도 이렇게 임대차 3법같이 임대인에게 프레셔를 가하면 그 모든 것은 또 임차인이 떠안게 되는 구조가 있는데요. 알고서도 이렇게 한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하죠. 불길 속을 뚫어주는데 자기가 나는 신념이 있어 라고 계속 뛰어들면 게다가 자기가 국민들을 대표로 하고 있는 집단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김 박사는 원래 부동산 도시계획 유명 연구자 리서처입니다. 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현재는 서울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서 합신이용 각각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 말씀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서 1년만 지나서 왜냐면 내내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김영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도 공급은 충분하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게 됐죠. 정부의 정책 실패는 2017년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는 수요 공급에 인비주얼 핸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자유경제 시장 논리에 두어야 되는데 정부의 규제는 단탄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뒤틀려버리는 효과는 있는데 거의 1년 반마다, 그러니까 1년만이 아니죠. 문재인 정권 그 기간을 봤을 때 평균 한 달 반마다 정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월 30일 날 대책까지 합하면 거의 27번째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하다는 시장에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다. 이거는 다주택자 때문이다. 그래서 투기 갭 투자, 투기 수요로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았죠. 하지만 다주택자는 정말 시장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가 전 세계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제도인데요. 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하우징 피라고 하죠. 주거 비용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던 것인데 이 다주택자들을 적폐 세력이다. 그리고 전세 이런 것들을 많이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이 전세를 내놓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거잖아요. 완전 뒤틀려 버렸다. 김 박사는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너무 늦게 공급 방안을 들고 나왔다. 타이밍을 주다 보니 정책도 다 꼬여버렸다. 자, 정부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긴 한데요. LH 사태 등 여러가지, 그리고 여러가지 그 토지 보상에 관련돼서 여러가지 또 임대차 3법을 통해서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그 정보를 알고 미리 자기네들은 뱃속을 다 챙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사대책은 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사대책도 저희가 깜짝 놀랐던데 거의 실효성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사대책 주요 공급 방향을 다시 보면은 대도시권 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주거 뉴딜에서 도시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공공택지 신규 시정, 소규모 정비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 약정, 사회서비스 혁신 공간 지역 균형 발전이지만 이사대책은 특히 역세권 내에 또 빌라라든지 또 이사대책 이후에 산 빌라는 현금 청산을 당하는 정말 황당한 그런 공급 방안이었는데 변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LH의 커럽션 부패 사건으로 거의 실효성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효과 비교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 주택 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 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다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8사 대책과 2사 대책으로 이어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LH 투기 사태 때문에 모두 흔들리고 있는데요. 좀 황당한 것은 LH의 이런 일종의 커럽션, 부패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한강에서 뺨 맞고 다른 곳에 화풀이하고 있다. 다른 곳에 오히려 증세로서 가중한 증세로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많이 안 되는 입장인데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LTV, Loan to Value죠. Debt to Income, DTI 강화. 그러니까 대출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적게 해주겠다. 그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 양도소득세가 강화하니 더 다주택자들이 팔 수가 없죠.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때려잡는 상황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적이 아닙니다. 근데 다주택자들이 수를 줄이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요. 이런 이제 출구를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하겠다. 지금 법을 너무 많이 바꿨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정부가 잘못했다면 지금은 LH까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정부 정책의 시행자인 LH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거의 땅에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LH 변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추진 원정률의 이사 대책에 변정은 장관이 사퇴를 표현했기 때문에 거의 이사 대책은 그렇게 실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 수요를 보호하고 단기 투여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이게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뒤틀려 버린 것밖에 없는 거죠. 자, 문제가 생겼다면 정책 실행을 잠시 멈춰라. 상기 신도시 중에 토지 보상이 LH 사태로 와서 엄청난 지주 반발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전에 이 정보를 알아서 담보대출까지 해서 100억을 투자하고 또
임대차 3법이 제정되기 전에 자기네들은 뭐 14% 인상을 올리고 이것이 국가의 대표를 하고 있는 리더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죠. 지금 신도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앞날이 불투명해진 3기 신도시보다는 이 김 박사의 제안은 2기 신도시 중 남은 땅을 개발해라. 그리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죠. 급행철도, 즉 트랜스포트 교통망을 빨리 깔아주는 것이 현실성이 더 높겠다라고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GTX 라인을 보시면요. C 노선 조기 착공을 써있죠. 덕정역에 쭉 내려 수원까지 이어지고요. JCSD는 이제 하남 검단산역까지 하남 시장까지 3월 27일 5호선이 전 라인이 다 개통했습니다. 또 하남의 이쪽을 시작점을 해서 김포까지 가는 라인이 있고 또 인천으로 빠지는 Y자형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 가고 있죠. A 노선은 2023년 내후년 준공이고요. 운정에서 시작해서 용인까지 이렇게 내려가고요. 동탄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GTX B 노선이 이제 마서, 남양주, 평리호평, 별내 시작을 해서 이것이 송도, 조기 착공이 2022년, 내년이고요. 신안산선 이 라인에서 2024년 준공, 이렇게 A, B, C, D 노선이 이 서울이 관역항 중심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실수조에 피해가 우려가 된다. 당장 공고하려면 거래세라도 낮춰라.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낮춰라. 그래야지 거래가 활발하면서 시중에 이제 물건이 이제 풍부하게 나오는 거죠. 특히 7월부터 예정된 사전청약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 자체가 지금 거의 스탑 상태이기 때문이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B, C, D 노선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B 노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전청약이 올해 7월에 들어갑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정부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D 노선이 거의 이제 Y자형으로 될 건데요. 이 구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어쨌든 김포와 인천 쪽으로 들어가는 Y자형이 GTX D 노선이다. 실제로 예를 들면 실사례죠. 2010년 보금자리 주택, 이게 11년 전이죠. 공급이 지연이 돼 사전 청약자들이, 왜냐면 2년 전세를 가려고 간 거죠. 왜냐면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금이라는 건 이 사람들의 자본이, 돈이 그만큼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2년 묶여도 내가 사전 청약이 될 수 있더라도 3기 신도시로 이제 청약을 들어간 건데, 기간이 오래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 없죠. 자기 돈이 다 묶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무적 상태로 남아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일어날까? 이것이 기간이 딜레이만 될수록 이 사전 청약을 기대하면서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본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아파트 사고 재테크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거의 전세금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020년 12월 사전 예약을 받은 한양가밀 B1 블록은 2010년이니까 11년 전이죠. 지난해 7월에 본청약을 진행했다. 그럼 11년간 이 사람들은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사전 예약자 446명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한 상황에서, 남애들은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르고 여러가지 다 실물자산은 올랐잖아요. 대기해야 했던 상황이죠. 자, 일각에서 지금의 공급 부족 사태를 단기간에 풀 수 없다. 비관론도 만든다. 새로 집을 만들 수 없다면 기존 매물이 나오는 것, 즉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양도세를 일주일로 낮춰도 매물이 꽤 나올 것입니다. 왜냐면 다주택자들도 고민이 많은데 팔 수가 없어요. 팔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버렸죠. 양도세 중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유세, 대표적으로 이 종합부동산세인데요. 부담 능력과 안정성을 고려하 이건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서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을 해야지 이제 시장에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7월에 시작이 되는데요. 인천 계약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망 고문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LH 사태 때문에 지금 토지 보상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 파리 대책, 이사 대책도 여러 LH 사태 등으로 인해서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말 질풍노도의 시대에 있는 사춘기인데요. 정말 정부 정책은
정말 우리가 다 믿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피할 수 있는 탈출 방안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